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 작품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미술 작품을 구입을 할 때 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굉장히 생소한 문제이기도 해서 간단한 문제, 간단하지만 또 처음 접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게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자, 개략적으로 첫 번째로는 사실 이제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입을 하는 것이 가장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품을 판매하는 비율에서 따지자면은 거의 한 95% 정도가 이제 갤러리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갤러리라는 것이 이제 오프라인 갤러리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프라인 갤러리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 갤러리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딜러 분들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이따가 차차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술관에서도 작품을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의 판매가 목적은 아니에요. 네. 판매가 목적은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시에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미술관을 지었잖아요. 아니면 나라에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미술관을 지었으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미술관을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을 하진 않지만 판매가 가능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팔기 위해서 따로 노력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딜러의 역할, 갤러리 역할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 대신 미술관에 와서 작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작가하고 직접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미술관에서 약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물론 이것도 다 다르지만 그렇게 작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어느 정도의 금액을 미술관에 기부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 그냥 문화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미술관에서도 작품을 구입을 할 수는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없어서 뭐 저한테는 지금 이 비율이 없어요, 아직. 예전에 뭐 미술관 전시할 때는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최근에는 없어요. 자, 직접 구매를 하는 거는 저는 제가 작품 판매하는 것 중에서 직접 그렇게 소비자하고 연결돼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1년에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극히 소수죠. 그러니까 직접 구매를 하는 거는 뭐 그런 거겠죠. 작가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직접 뭐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뭐 작가 직거래 장터 같은 것들도 있죠. 뭐 작가 직거래 장터를 저는 최근에 참여를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까지 제 작품이 판매가 돼서 수익이 나고 뭐 그런 적은 잘 없었고, 아무튼 그런 직거래 장터라고 해도 또 그렇게 운영하는 쪽에다가 작품을 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 장터도 뭐 이 안으로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직접 구매는 그러한 공개된 것이 아니라 어, 진짜로 그냥 개인 대 개인이 만나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게 뭐 나쁘다, 옳다의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제가 좀 이따가는 피해야 되는, 이렇게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라는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갤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갤러리의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고 그리고 딜러가 있어요. 근데 이 딜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인들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딜러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기관이나 회사 아니면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브로커라고 하기도 하죠. 브로커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딜러라고 하는데, 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미술 딜러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통계를 낸다라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습니다라고 특정을 지어놓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딜러를 통해서 아직은 뭐 작품을 거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오프라인 갤러리들이 딜러 역할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온라인 갤러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약간은 번외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갤러리나 온라인 갤러리들도 큰 기관이나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요거까지 설명을 하려면 좀 길지만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술 쪽에 좀 깊숙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저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영역의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프라인 갤러리 진짜로 그냥 뭐 말 그대로 오프라인 갤러리죠. 여러분들이 인사동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강남에 가시거나 갤러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뭐 이렇게 갤러리가 많지 않지만 군데군데 갤러리가 있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갤러리들에서 작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온라인 갤러리랑 오프라인 갤러리랑 작품을 구입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것나 뭐 그런 것에서 그 오프라인 온라인의 차이가 있지만 뭐 서비스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그러니까 갤러리의 성향에 따라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작품 금액을 작가랑 분배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설치 서비스나 여러 가지들이 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곳에서 작품들을 작가한테 직접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좀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서비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작품을 직접 설치를 해줘요. 물론 이렇지 않은 곳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특히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직접 가서 뭐 하는 게 안 되잖아요. 온라인은 거의 100% 설치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오프라인도 거의 99%가 그런데 가끔씩 그거를 뭐 고객한테 양도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작가가 가서 직접 설치를 한다라든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딜러든 설치를 직접 해주고 그리고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고요. 물론 이것도 보증서를 발급을 하는 게 마땅한데 하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보증서를 그렇지만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곳은 없어요. 네. 근데 보증서는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 가장 좋은 거는 공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처리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뒷거래가 아니잖아요. 사실 미술품 뒷거래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 거래가 전부 다 뒷거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는 미술품 뒷거래들도 뭐 암암리에는 꽤 많다고 알 수 있는데 그렇지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는 거는 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작품 내가 구입을 했다 어떻게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고 작가들도 어떻게 해서 작품을 판매를 했습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제가 때마다 작품을 어디서 어떻게 팔았습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갔습니다라는 것까지 항상 발표를 해요. 많은 분들이 가끔씩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랑하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투명하게 그죠? 투명성이 보장이 될 수 있죠.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제가 이제 세상은 참 재밌는 거고 반대의 법칙에서 많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는데
사실 저처럼 이 작품이 어떻게 팔렸습니다라고 모든 작품들의 그 판매된 거를 밝히는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드문데, 최승윤이 갤러리에서 작품을 잘 안 팔고 뒤로 작품을 싸게 팔더라라는 소문들이 도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뭐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집단들일 텐데 그런 집단들끼리는 그걸 굉장히 고급 정보고, 아우 넌 몰랐지? 나는 이런 진실을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은 참 재밌어요. 네. 근데 왜냐면은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오셔서 보시면은 제가 판매한 모든 작품들을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소수의 그런 것들도 어떻게 작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라는 걸 전부 다 적어 놓거든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제 작품은 없어요.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은 제 작품이 따로 뭐 제가 만들어서 팔거나 그런 작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매 현황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랑 거의 일치해요. 네, 제가 가끔씩 실수로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업데이트가 느리거나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제가 뭐 의도적으로 이거를 불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없어요. 아무튼 갤러리로 하게 되면은 이런 투명성이 보장이 되는 게 있죠. 근데 약간 뭐랄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작품 거래를 저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작품 샀다라는 거 뭐 알리지 마라. 이게 어떻게 거래됐다라는 거 알리지 마. 그러니까 작가도 그렇고 컬렉터 분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잘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돈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많은 예전에 그런 재력가들이나 위력가들이 좀 암암리에 거래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뭐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어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많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작품이 거래된 거를 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비교적 해외에도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작품 산 것들을 굉장히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뭐 나는 이렇게 좋은 작품을 가졌다 하고 광고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제 생각엔 작품을 구입한다라는 게 되게 엄청난 돈 낭비나 여러 가지 좀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 샀다라는 거를 좀 공개적으로 알리길 꺼려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니면은 저 사람 분명히 돈 없다고 파산 신고했는데 뭔 돈으로 작품 샀지? 뭐 이런 재산을 감추기 위해서 뭐 그러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품을 판 것도 그렇고 제가 작품을 사는 경우에도, 제가 작품 사는 거는 뭐 개인 페이지에다가 올리긴 하지만 그냥 다 기쁜 일이니까 저는 다 밝혀요. 자,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작품을 샀을 때 나중에 보증을 받거나 뭐 설치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서비스일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갤러리의 문턱이 어떻게 보면 좀 높잖아요. 저도 사실은 제 전시가 아닐 때 어디 갤러리 들어갈 때 좀 머뭇머뭇거리고, 아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건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이 팔린다라는 게 되게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뭐 어떤 갤러리들은 왜 저렇게 하지 싶을 정도로 되게 고압적인 분위기를 내거나 할 때가 있는데, 뭐 어떤 데는 그냥 자, 관객들이 관람을 할 때 별 신경을 안 쓰게 일부러 그렇게 터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거는 갤러리의 전략마다 다를 텐데, 아무튼 대부분의 상업 갤러리, 다 상업 갤러리겠죠? 상업이고 비상업인 거는 기본적으로 그 갤러리와 미술관으로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미술관은 비영리 공간도 저는 미술관에 포함을 시키도록 할게요. 비영리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상업성보다는 그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역시 비영리 공간에서도 작품을 판매를 해요.
그리고 이것도 다 상황마다 다른데 미술관보다는 비영리 공간에 작품이 판매가 되면은 오히려 갤러리만큼 이유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간들을 비영리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안 공간이라고 하죠. 그걸 분류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대안 공간이 거의 갤러리 말이 대안 공간이지 갤러리인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좀 구분이 되기는 하고요. 암튼 서비스를 받는데 작품을 구입을 하시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가서 좀 이렇게 많은 대접을 받잖아요. 그리고 좀 비싼 TV 살 때도 그렇고 물론 그런다고 갑질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튼 갤러리에서 굉장히 잘 해줘요. 예, 굉장히 잘 해주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협상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액자를 좀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설치를 좀 잘해달라고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뭐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 같은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 작가는 작품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갤러리는 작품을 파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비즈니스의 전문가들이에요. 작가를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좀 작가들이라는 게 속세를 잘 모르고 세상에 잘 동화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갤러리와 작가가 할 일이 나눠져 있는 것이 이제 갤러리를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의 전문가인 거죠. 요즘은 그리고 예술 경영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서비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해요. 그래서 저는 작품을 구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공식적인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입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은 전시가 있잖아요. 특히 작가는 개인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개인전을 할 때마다 신작 발표를 하고 주제를 항상 다르게 하고 발표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개인의 각기의 작품을 볼 수 있겠지만 온라인 전시에서는 뭐 온라인에서도 작가 개인전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작가의 개인전을 보고 작가의 그런 공간 구성 능력 그리고 또 작품을 실제로 볼 수 있다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실물을 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 공간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를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어요. 그리고 작가의 성공. 이 전시가 개인전이 잘 돼서 그것이 소문이 나는 게 작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작품들이 이렇게 하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한 전시에서 다 망했는데 뭐 따로따로 팔거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라 작가의 명성이나 명예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개인전에서 판매가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빨간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작품이 판매되면 빨간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작가가 되게 작품도 좋고 판매도 잘 되는구나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다 작품을 판매되고 여러 가지가 하는 게 좋지만 개인전에서 작품이 판매가 돼서 그런 것이 가장 그 기뻐요. 아무래도 개인전이 저의 가장 큰 이벤트잖아요. 빅 이벤트인데 거기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준 거고 근데 인정을 받은 거니까
그리고 공식적인 루트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사람들에게 저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제가 좀 이따가 제가 구입한 작품들을 보여드릴 텐데,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전시회 가서 작품을 구입을 하는 경우가 저는 많아요. 네, 그게 저는 작가한테 순간에 돈 얼마를 더 버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작가 서로서로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것도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 다음엔 온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온라인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갤러리들이 있어요. 뭐 저도 같이 일을 하는 갤러리가 있고, 어, 오픈 갤러리랑 제가 같이 일을 하죠. 근데 온라인 갤러리 같은 경우 제가 뭐 해외에도 같이 일을 하는 갤러리가 있고 국내에도 같이 일을 하는 갤러리가 있는데, 온라인 갤러리가 같이 일하는 곳이 너무 많아지면은 좀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작품 관리가 힘들어요. 네, 이거를 제가 뭔가 할 때마다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저 국내에서는 그냥 오픈 갤러리 한 군데랑만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좀 유럽이나 미국권을 좀 나눠가지고 몇 군데랑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온라인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전에서 작품을 한 20여 점 보여줬다라고 하죠. 근데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작품이 한 몇백 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 없는 작품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500점의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들을 다 어디에 전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제 창고 안에 그냥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그 창고 안에서 온라인 갤러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창고에 있겠죠. 제가 언젠가 오프라인에 그 작품들을 전시를 하는 날이 언젠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작품을 누구도 뭐라고 해야지, 뭐 소유를 하거나 뭐 렌탈을 하거나 그럴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온라인에 작품이 노출이 되니까 이 작가의 이런 작품이 있고 이 작품은 내 되게 취향이네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는, 물론 내가 찾아 들어가서 이 홈페이지에 가서 이 작품을 이 작품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만 온라인 갤러리들은 그거를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현대인들의 성향에 맞출 수 있어요. 자, 저는 예전에 그 배달앱들이 처음 나왔을 때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이 있어요. 아니, 뭐하러 배달앱을 쓰지? 그냥 전화를 하면 될 텐데. 근데 배달앱들이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 가서 누굴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냥 시스템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면대면을 꺼리는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대인들의 성향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프라인 갤러리가 제가 아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작품을 보는 건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만나거나 뭐 하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작품을 봐서 그냥 온전히 내 결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음 얘기랑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단순히 검색을 하고 어플을 실행을 시킨다던가 하면은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볼 수 있는 작품의 수보다 하루에도 몇천 작품을 사실은 후루룩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전화를 하고 싶으면 전화를 해도 되고, 그리고 작품을 가져다 달라면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작품이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봐서 이 작품을 결정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내가 이 작가의 작품들을 오프라인으로 많이 봐서 이런
작품이면은 어떤 느낌이겠다라는 걸 알면 모르겠지만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이고 이게 실제로 사진이 제대로 찍혔는지 아니면은 마띠에르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갤러리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실제로 볼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비싼 작품이 팔려야 수익이 될 텐데 그렇게 잘 안 돼서 나온 것이 렌탈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갖다 줬는데 실제로 봐서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갤러리도 그렇고 소비자도 많은 낭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렌탈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렌탈을 해서 이제 소비자가 소량의 비용을 내고 작품을 집에 와서 집에다 걸어보고 실제로 갤러리에선 걸어볼 수 없지만 일단은 렌탈하면 걸어볼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집이랑 어울리는지 아니면은 내가 온라인으로 봤었을 때 그런 느낌이랑 뭐 적합한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모든 업체들을 다 알진 못하지만 원래 작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리고 렌탈 가격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하면은 렌탈이 된 다음에 작품을 구입을 하면은 추가로 1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95만 원을 내면은 작품을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이 작품을 구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작품을 렌탈을 시킨 다음에 봐서 결정을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제가 인터넷에서 공산품을 사더라도 산 다음에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좀 뭐 환불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제가 중고로 따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이 많이 되는데 위험 부담이 좀 적은 거죠. 네, 되게 적은 돈을 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구입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손해가 하나도 없는 건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들더라도 한 3개월 정도 그냥 벽에다가 그림을 걸어놨고 그거에 대해서 적지만 비용을 지불을 했고 뭐 이 정도 즐겼으면 괜찮다라고 해서 뭐 서로 서로 그냥 손해가 좀 덜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가 입장에서는 제가 창고에 쌓여 있는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낼 수 있고 그 작품들이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렌탈 서비스를 통해서 그 실제로 볼 수 없었던 작품들을 내가 실제로 집에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술관과 대안공간, 비영리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좀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일반화를 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기부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수수료를 그 대형관 측에서나 비영리공간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작가하고 나누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쪽은 아까 얘기했지만 비즈니스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해야 되나? 세모? 세모가 왜 거꾸로 된 것밖에 없죠? 아, 여기 있구나. 비즈니스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좋은 전시를 하고 좋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작품을 구입을 해서 비즈니스적인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뭐 그런 곳에도 작가 개인전을 하잖아요. 개인전을 했는데 작품을 거기서 구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시에 도움이 될 수 있죠. 내가 여기서 작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다만 뭐 설치나 운송이나 있잖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작가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오프라인에서의 장점 그리고 작가가 개인 전시를 했을 때 그 전시가 잘 됐을 때의 기쁨과
작가의 개인 전시가 잘 되면은 그 작가의 소문이 좋아지고 이름값이 올라가고 앞으로의 작가 활동을 하는데 더 탄탄대로가 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가가 개인전이 솔드아웃 됐다, 완판됐다. 이거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저 아직까지 그래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작가가 개인전이 솔드아웃 됐다. 소문이 막 퍼져요. 와, 그 작가 요즘 잘 나가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평판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 작가의 그런 작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거는 아까 뭐 크게 얘기할 건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은데 작품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갤러리 상업 갤러리들보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 전시가 대박이 뭐 잘 되면은 작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전에서 작품을 구입을 하는 게 작가한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 물론 다른 것들도 다 기쁘지만 이름을 걸고 하는 그 전시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구입이 있습니다. 개인 구입이 있는데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요. 뭐냐? 전시에서 보고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 물론 이것도 사람들마다 그 생각이 다르고 이게 오히려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전에서 봤어요, 작품을. 개인전에서 작품을 보거나 아니면은 오프라인 갤러리에서 본 것도 그렇고 온라인 갤러리에서 본 것들도 그래요. 근데 작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작품을 좀 싸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작품을 싸게 팔고 이러한 경우가 이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상도덕?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제품 매장 갔을 때 오프라인에서 이거 괜찮나 보고서 온라인으로 더 싸게 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이제 시스템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걸 뭐 이용을 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작가의 작품은 다르잖아요. 이 갤러리에서도 이 전시를 위해서 되게 홍보하고 노력하고 소비를 하고 굉장히 뭐 비용도 많이 든 게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홍보만 했는데 작품은 따로 팔린다 다른 데서 그렇게 되면 이게 상도덕에 맞는 걸까요? 그리고 그럼 오프라인은 그런 노력이 없지 않냐 하지만 여러분 오프라인 광고들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갤러리에 거기까지 알아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네이버나 뭐 인터넷 들어갔는데 여기 배너가 있어요. 배너에 들어가서 작품을 실컷 보고 거기서 구입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연락을 해가지고 작품을 본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작가의 그 작품을 우연히 보게 되고 그 작가를 좋아하게 되고 뭐 그렇게 돼서 다른 전시회 가서 오프라인에서 사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전시나 아니면 오프라인이든지 어디든지 작품을 판매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작품을 접근을 한 후에 나중에 작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작품을 구입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제 입장에서는 작가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저 사실은 이제 한 달에도 그런 연락 되게 많이 받아요.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게 뭐 소문이 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한테 뭐 제 작품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제 작품을 사고 싶다라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해서 놓쳐서 작품을
어떤 큰 곳에서 제 거를 엄청나게 많이 사고 싶다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아무튼 제 기본적인 소신이 있거든요.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제 작품 어디서 보셨냐? 어디서 보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일단은 거기서 갤러리나 아니면은 뭐 오픈 갤러리나 여러 가지들이 얘기를 하죠. 많은 경우들이 이제 어디 갤러리에서 봤다, 오픈 갤러리에서 봤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말씀을 드려요. 거기서 보셨으면 거기서 구입을 하시라고. 네, 거기서 보면 거기서 구입을 하시고, 어, 만약에 저한테 구입을 하시더라도 저는 오히려 한 푼도 깎아 드릴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입을 하시면 작품 가격도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 설치도 해주고 보증서도 발급을 해주고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실 거다. 그리고 작가한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해서 얼마에 더 이득을 보는 것보다, 어, 저는 전시에서 작품이 판매가 돼서 제 이름값을 올리는 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좀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랑 얘기를 하면은 화를 내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아니, 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쌀쌀하게, 쌀쌀맞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왜 이렇게 유난 떠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최승윤의 작품을 뒤로 판다더라라는 게, 제가 사실은 작품을 뒤로 팔지 않아서 손해 본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한테 앙심을 품으신 분들이 소문을 퍼뜨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뭐 어떤 되게, 이거 말할 수는 없지만 되게 큰 기업에서 제 작품을 한 100점 정도 구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100점 가까이. 그런데 제가 그건 그거고 제 작품을 어디서 보셨어요 해서 어디서 봤어요 해서, 아 그러면은 나머지 작품들은 따로 협상을 하시고 그 작품은 거기서 사세요. 예, 라고 해서, 예, 싸가지 없다고 그 결렬이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싸가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 작품을 굉장히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뒤에서 파는 게 과연 정당할까요? 근데 제가 어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는 갤러리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직접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갤러리에서 어 구입할 수 없는 경우인 거죠. 아, 물론 갤러리에서 무조건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조금 애매한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 작품을 어디서 보셨어요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제 홈페이지에서 봤다, 아니면은 제 인스타에서 봤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중간 업체가 없는데 제가 그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리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갤러리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저희 사이에 갤러리가 없으면은 저한테 직접 구입을 하셔도 좋은데 저는 이러이러한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를 해 드릴 수가 없다. 그거를 하실 거냐라고 해서 하면은 작품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비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아야 10%고, 한 1년에 한 5% 이하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꼭 갤러리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저한테 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가와 갤러리가 50대 왜 이렇게 되죠? 50대 50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 왜 갑자기 일본어가 나오죠? 어이구, 왜 이러나요? 50대 50 라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냐면은 내가 70%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갤러리에서 100% 가격보다 30% 싸게 사고 작가도 20%더 받을 수 있으니까 좋냐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저를 비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판매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아니,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파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파냐. 그리고 헛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은 아니, 다 그렇게 판다라고 알고 있던데? 라고 하실 텐데, 글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직접 산 작품들을 어떻게 샀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약간 흥분해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아무튼 작품을 직접 구입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지만 갤러리, 오프라인도 그렇고 뭐 딜러도 그렇고 미술관, 비영리 공간 어디든지 저는 통해서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지 공식적으로 밝힐 수도 있고 작가한테 더 좋아요. 그게 그 작가를 진짜 응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시장에서 사는 게 좋아요. 이거를 좀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시기 위해서 저도 작품들을 사거든요. 어떻게 작품을 샀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작업실이에요. 제 작업실에 제가 아직 뭐 많이 구입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보시는 작품들이 제가 구입을 한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크고 그런 작품들은 아직 구입한 적은 없지만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작품들이 제가 구입을 한 작품들이에요. 좀 어둡네요. 여기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동료 작가들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작품들 전부 다 이 한 작품만 빼고, 이 작품은 김현진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작가님한테 직접 구입을 했어요. 근데 직접 구입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작품은 전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은 종이에 그 습작하신 것처럼 그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작품을 제가 전시장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작품이니까 제가 따로 구입을 한 거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여기 뭐 제 후배 작품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건 제가 가장 최근에 구입을 한 작품인데, 그 정은혜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도자기를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과가 다르긴 하지만 이 작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좀 제 취향이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동물들도 있고 뭐 동물들 그림이 좀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작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황미영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글도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 작품은 심지어 제 여자친구 작품인데도 제가 갤러리를 통해서 샀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들끼리 서로 작품을 뭐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매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끼리 직거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갤러리가를 빼고 이렇게 작품을 서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시장에서 작품을 구입을 하는 것이 저는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현진 작가님 작품 하나를 제외하고는 네, 전부 다 저는 갤러리에서 네, 전부 다 제 값을 주고 구입을 한 작품들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뭐 작가들끼리 작품을 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뭐 100%의 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작가들끼리도 한 50%나 좀 반 정도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저는 그렇지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제 여자친구 작품도 저는 전시장에서 구입을 했어요. 제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그대로 주고 제가 작품을 구입을 하는 게 낫겠죠. 사실 그런다라고 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작가를 응원해주기 위해서는 전시장에서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공식적으로 이 작가 작품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제 동료 작가 작품들이 전시장에서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공식적인 채널에서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야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가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어디 그러니까 온라인 갤러리에 등록하지도 않고 어디 갤러리에다가 뭐 등록하지 심지어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제 인스타에다가 작품을 올렸는데 그 작품을 보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당장 사고 싶다 해가지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오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어떻게 갤러리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그분이 평상시에 뭐 일을 하던 갤러리가 있어서 그 갤러리한테 문의를 해서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고, 어,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전부 다 갤러리를 통해서 작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갤러리에서 이렇게 50대 50으로 작품을 가져가는 건 폭리가 아니냐,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비율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일단 저는 제가 1년에 어떻게 보면 개수로는 꽤 많은 작품들이 판매가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최근에는 몇 년간은 한 해에 한 100작품 이상씩 판매가 되는데, 일단은 제가 작품을 하고 작품 활동을 하고 그거 연구하는 데 바쁜데 제가 일일이 작품 판매하는 걸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것까지 제가 신경을 쓰면은 작품을 아마 못 할 거예요. 왜냐면 매일매일 그럼 작품 판매에 대해서만 제가 관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 그리고 저보다 그런 일들을 훨씬 잘하고, 그리고 미술 작품이라는 게 항상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있는 그런 공산품들은 지속적인 소비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거고,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판매량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뭐 50%의 이윤을 남겨먹는다고 하면은 너무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전시를 해서 작품이 한 작품도 판매가 되지 않는 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손해만 보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부담이 큰 걸수록 가져가는 이득이 많거나 뭐 보수가 많은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완판이 되는 경우에는 갤러리도 엄청나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경우겠지만 위험 부담이 큰 일이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리고 갤러리마다 50대 50인 경우도 있고 6대 4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미술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제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판매를 하고 유통을 시켜 주시려는 분들을 좀 응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의 전반적인 것이 살아나려면은 이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좀 양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국가 경제를 얘기를 할 때 음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양성화로 끌어당기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 수익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것들이 다들 양성화가 되는 것이 전체적인 미술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구입하실 때 일단은 그 오프라인 갤러리도 있고 온라인 갤러리도 있고 아니면은 여타 다른 공식적인 라인들이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라인들에서 일단은 작품을 구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외로 문턱이 높지 않고 그리고 친절해요. 예, 여러분들 처음 딱 갤러리 들어갔는데 되게 막 차가워 보이고 그러잖아요. 작품 사신다 그러면은 네, 굉장히 친절하실 거예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좀 대접받는 느낌도 있고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입하는 그런 뭐, 뭐랄까 다른 데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뿌듯함도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작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작품을 구입하는 형편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냥 작품을 그냥 전시장 가서 즐기고 온라인에서 즐기고 하시는 것도 작가나 여러 미술 시장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작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너무 잘 알아서 좀 싸게 살려고 구입을 하시는, 그러니까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 갤러리들보다 제 SNS가 팔로우가 더 많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갤러리에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몰라서, 아니면은 내가 작품을 처음 구입해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저는 갤러리로 구입을 유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신 분들이 꽤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저에 대한 헛소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랑 실제로 일을 해본 갤러리 관장님 분들은 그 헛소리가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건지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를 한 대로 저한테 개인 연락을 하신 분들도 갤러리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판매를 성사시킨 적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몰라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갤러리에서 또 다시 그런 식으로 좋은 관계가 되면은 네, 좋은 거고. 아무튼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만 두들기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고, 또 오프라인만의 감성과 그리고 개인전에서 작품을 구입을 하는 게 작가한테는 가장 큰 도움과 행복이라고 했죠. 네. 왜냐, 그전 전시에서 완판되는데 그전 전시에서 작품이 개인전은 하나도 안 팔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정말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저도 언젠간 오픈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예, 서로 경쟁하고 오픈하자마자 작품 좀 많이 팔리고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정말 도움을 주시고 싶은 분들은 개인전에 와서 작품을 구입을 해주시면은 참 감사를 할 것 같네요. 와, 이거 저 짧게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긴 영상이 되었네요. 네. 근데 제가 뭐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모르시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미술 작품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에도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